안녕하세요. 외교부 어울프렌즈 서울 3팀 어울릭에서 영국 워킹홀리데이 담당을 맡고 있는 김용이라고 합니다. 예비 어울러분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울을 갈지 말지 많이들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솔직한 경험과 꿀팁들이 주저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먼저 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영국 런던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랫은 아파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개월 동안 같은 플랫에서 쭉 거주를 했고요. 7개월간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을 했고 5개월간을 한국 구매대행 쇼핑몰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틈틈이 12개국 30개 도시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영국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소개를 해볼게요. 영국 정부에서는 YMS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20대 대한민국 국민 대상으로 1년에 100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공고가 나오는 상반기에 800명, 하반기에 200명 이렇게 선발합니다. 다른 워홀 비자와 차별화되는 점은 바로 체류 가능 기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2년이라는 체류 기간 때문에 해외 취업이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에 있던 어학 성적 기준이 폐지되었고 이메일로 접수 방법이 간소화되면서 경쟁률이 조금 오를 것 같아요. 특히 랜덤으로 추첨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운이 많이 좌우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런던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볼게요. 런던은 알다시피 영국의 수도고 세계적인 대도시인데요. 우리가 아는 그 런던 도시는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는 서울의 2.8배나 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제가 런던을 선택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매우 많고요. 외국인에게 매우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고 모든 것이 서툰 초보 어울러들 분들이라면 런던이 아마 가장 쉬운 선택이 될 겁니다. 런던에 살기로 결정했는데 막상 어디에 살지 모르시겠다면 일단 지하철 노선도를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심원으로 1에서 6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페어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존 1에서 멀어질수록 추가 요금이 붙는 걸 나타낸 지도입니다. 런던에서는 주거비용, 교통비가 매우 큰 지출의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디에 사는지가 정말 가장 중요한데요. 일자리까지 걸리는 시간, 비용, 그리고 월세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살 곳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 한국인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볼더스그린, 스위스 코티지, 캐나다 워터 같은 곳인데요. 한국 분들이 치안이나 동네 분위기를 많이 중요시 하시잖아요. 그래서 센트럴과 멀지도 않고 특히 한인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인식이 땡길 때 식재료를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도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플라스의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저는 이렇게 더블 침대가 있는 더블 룸에서 살았는데요. 나머지 주방이나 샤워 공간은 저희 플랫메이트들과 공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600파운드를 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all bills included는 전기, 수도, 가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파운드에 1,500원이니까 600파운드면 월 90만 원이 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주거 비용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 나머지 반절로 먹고 살고 여행까지 다니실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플랫을 어떻게 구하느냐? 저는 스페어룸이라는 앱을 이용을 했는데요. 스페어룸은 직방 같은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주인이나 플랫메이트 혹은 부동산이 그 집에 사진을 올리고 마음에 들면 직접 메시지를 보내서 그 집을 보러 가겠다는 뷰잉 약속을 잡게 되는데요. 뷰잉 약속을 잡을 때 한국인 분들이 많이들 답답해하세요.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읽어도 답장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국 내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사이트인 영국사랑이나 페이스북 클럽을 통해서 한국인들끼리 주거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니까요. 그쪽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을 구했으니 다음으로 중요한 일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6가지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제일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CV, 이력서를 인쇄를 해서 일하고 싶은 곳에 찾아가서 직접 CV를 놓고 가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만약에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일하고 싶으시다면 각 브랜드마다 운영하고 있는 구인 웹사이트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인디드, 링크드인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전문 스킬이 있으신 분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사람에도 구인구직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인잡을 구하실 때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페이스북 클럽에서도 일자리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식당을 구한 방법은 저는 지인 소개를 통해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시로 묵던 숙소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이 본인이 일했던 식당의 매니저에게 저를 소개해서 제가 인터뷰를 보고 스타일을 한 다음에 정식으로 채용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일했던 식당입니다. 교통의 요지 킹스크로스에 위치한 가장 큰 한식당인데요. 이 넓은 식당에서 한국인은 저까지 해서 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한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 한식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들 찾아오셨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일일이 메뉴 설명해주고 추천해주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최전선에 일하고 있다는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의 강도는 좀 센 편이었어요. 주에 40시간을 일했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서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도 월급을 보면 그 피로감이 싹 가셨습니다. 영국에는 서비스 차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팁과는 달리 계산서에 직접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 시급에 그 제 몫의 서비스 차지까지 합치면 월급이 꽤 쏠쏠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식당 일의 특성상 제가 주말과 공휴일 없이 일하면서 한편으로는 딱 정해져 있는 일의 시간을 원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피스 잡을 한번 구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갖게 된 직업이 바로 구매된 쇼핑몰에서의 일입니다. 런던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직구를 해서 한국이나 일본 등지로 보내는 이른바 구매대행 회사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 한 곳에 입사를 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품들의 퀄리티를 파악하고 2중 3중으로 포장한 다음에 그 배송회사에 넘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스케줄이 고정되니까 시간도 여유롭고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단점으로는 한국인 친구들 혹은 일본인 친구들과만 일을 하다 보니 영어를 쓸 일이 많이 적어졌고 월급도 웨이터 일에 비해서 적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5월에 꼬신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런던 살이를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행 때문인데요. 런던에는 총 6개의 공항이 있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편이 취항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찾다 보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항공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트로 표시된 곳이 제가 가본 도시예요. 두세 달 열심히 일하고 1, 2주 바짝 여행 가는 삶을 계속 살았었는데요. 아직도 못 가보는 곳이 많아서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스위스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아이슬란드에서 얼음 호수를 가고 제가 꿈꿔왔던 일들을 하나씩 이루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영국 내부 여행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브리스톨, 바스, 해리포터 스튜디오 등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틈틈이 여행 다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발표 마무리할까 해요. Dare to dream, 마음껏 꿈꾸라는 말인데요. 런던에 있는 한 카페에서 본 문구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전할 때 자기에 대한 한계를 정해놓고 시작한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안 될 거야 나는 이런 식으로 그런 한계를 미리 정해놓고 가다 보면 이미 눈앞에 있는 기회도 저희가 놓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기회는 되게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제가 월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들이었습니다. 일단 되면 좋고 아니면 말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무조건 도전을 해보신다면 정말 되면 좋고 아니면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나 교훈들이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워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자세한 얘기가 알고 싶으시다면 워홀릭 인스타 계정이나 카카오톡 채널에 워홀릭을 검색하셔서 저희랑 친구를 맺어주세요. 저희한테 DM이나 메시지를 보내시면 바로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